안녕하십니까. 페르마학원 고태진 강사입니다. 오늘은 순열과 조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사건과 경우의 수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사건이란 무엇이냐? 실험이나 관찰에 의하여 나타나는 결과를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가지수를 경우의 수라고 해. 그래서 만약에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를 셀 때 2, 4, 6 이렇게 나오는 것을 사건이라고 하고 2, 4, 6 세 가지가 나오는 것을 경우의 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모든 경우를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구해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해.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구한다. 그래서 뭐 이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지만 뭐 사전식 배열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수형도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야. 그런데 만약에 사전식 배열이 무엇이냐? 만약에 A, B, C를 배열하세요. 사전식으로 배열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배열할 수 있겠죠. A, B, C, A, C, B, B, A, C, B, C, A, C, A, B, C, B, A 이렇게 해서 배열하는 것을 사전식 배열이라고 하고 수형도는 이렇게 마치 나뭇가지가 터지는 것처럼 A 다음에 B 쓰고 그 다음에 C 쓸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C 쓰고 얘 B 쓸 수 있다. 뭐 B는 A하고 C를 쓸 수 있는데 여기는 C를 쓰고 여기는 A를 쓸 수 있다. 뭐 C는 A와 B를 쓸 수 있는데 여기는 B를 쓰고 여기는 A를 쓸 수 있다. 뭐 이런 것을 수용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경우의 수에서는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자, 넘겨서 이제 합의 법칙을 볼 건데 자, 합의 법칙은 뭐냐? 이 뉘앙스에서 나오기를 플러스의 개념이 되겠죠. 합의 의미가 포함이 되겠죠. 자, 그러면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각각 M과 N이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 수를 M 더하기 N으로 한다고. 이게 합의 법칙이라고. 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랑 같은 의미로 또는 뭐뭐이거나 뭐 이런 뉘앙스가 있으면 합의 법칙을 이용해. 예를 들어 합의 법칙이라는 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죠. 만약에 치킨을 먹으려고 해. 치킨의 종류에는 한 세 가지 종류. 후라이드, 양념, 뭐 델리치킨 뭐 이렇게 있고 피자도 있어. 피자, 고구마 피자, 불고기 피자 이렇게 두 종류가 있대. 자, 얘의 의미는 합의 법칙은 치킨 또는 피자를 먹는 거야. 즉 치킨과 피자를 동시에 먹을 수는 없고 치킨 또는 피자를 먹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다른 말로 치킨을 먹거나 피자를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면 합의 법칙 이게 몇 가지야? 세 가지. 얘 두 가지. 그래서 치킨 또는 피자를 먹는 경우의 수는 3 더하기 2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자, 다시 한번 치킨과 피자를 먹는 게 동시에 일어나지 않고 오로지 하나만 선택할 때는 이렇게 합의 법칙을 이용합니다 라고 생각한다고. 자, 다시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의 비슷한 뜻은 또는 뭐뭐이거나 이런 말이 나오면 합의 법칙을 이용하더라. 자, 참고사항을 잠깐 봤더니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각각 MN이고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L이면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M 플러스 N 빼기 L이래. 이거를 예를 들어보면 만약에 1에서부터
100가지의 100가지 할까요? 100가지의 자연수가 있어. 그런데 얘가 2의 배수와 또는 5의 배수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하고 싶어. 2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지? 50가지. 5의 배수는 몇 가지야? 20가지지. 그런데 여기 2의 배수와 5의 배수에서 10, 20, 30, 즉 10의 배수가 여기서도 세워지고 여기서도 세워져. 두 번 세워졌다는 거지. 그럼 얘네들을 동시에 일어나니까 뺀다고. 즉 10의 배수 몇 가지? 10가지를 빼. 그래서 이 경우는 50 더하기 20 빼기 10 이렇게 계산해서 얘가 60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즉 얘가 얘라고요. 또 합의 법칙은 두 사건도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셋 이상의 사건에 대해서도 성립한대. 즉 뭐 치킨, 피자 먹고 뭐 아이스크림 할까? 아이스크림이 한 3종류가 있어. 뭐 있어? 조스바, 뭐 수박바, 뭐 메론바 해서 3가지 종류가 있대. 내가 치킨, 피자 또는 아이스크림을 먹는 경우의 수는 어떤 경우야? 3가지, 2가지, 3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니 총 몇 가지다? 8가지가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셋 이상의 사건에 대해서도 성립한다. 3번, 두 사건 A,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집합을 A, B라고 하면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래.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없는 거지. 그지요? 그런 경우는 A, B가 공집합이니까 요거 합집합을 구할 땐 우리 합집합의 공식처럼 N, A 합 B, NA 더하기 MB. 왜냐하면 NA 교 B는 빵이니까. 그래서 요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것도 역시 합의 법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념 체크 1번을 봤더니 책꽂이 4종류의 소설책과 3종류의 수필집이 있대. 이 중에서 뭐야? 한 종류만 고르래. 합의 법칙이죠. 이게 2종류 소설책, 수필집을 고르는 게 아니라 소설책 4개와 3종류의 수필집 여기에서 고르는 경우는 몇 가지뿐이 없는 거야? 4가지랑 3가지. 즉 7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7가지 이렇게 합의 법칙을 이용하고요. 두 번째,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20장의 카드가 있답니다. 이 중에서 한 장만 뽑아요. 한 장만 뽑아. 3의 배수가 되는 거 어떻게 돼요? 3의 배수가 있는 건 뭘까요? 3, 6, 9, 12, 15, 18, 그죠? 7의 배수는 몇 개 있나요? 몇 개 있어? 7, 14 이것뿐이 없죠. 그래서 3의 배수는 총 몇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 6가지고 얘는 2가지야. 그래서 6 더하기 2 해서 몇 가지? 8가지. 즉 합의 법칙은 이런 경우에서 몇 개? 오직 한 장만 뽑을 때 일어나더라.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더라. 자, 그러면 우리는 합의 법칙을 배웠으니 이제 곱의 법칙을 배워봅니다. 자, 곱 말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예요? 곱하기의 의미가 있겠죠. 자, 그러면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이고 그 각각에 대하여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일 때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난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M 곱하기 N입니다. 동시에랑 비슷한 의미가 뭐가 있냐면 함께 뭐 그리고 뭐이고 연달아 뭐 이런 문장이 있다면 이것은 곱의 법칙이야. 예를 들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했어? 내가 피자 했나? 치킨, 후라이드, 양념, 델리 있어요. 그리고 피자가 고구마 피자, 불고기 피자가 있다고 했었지? 여기에 3종류가 있고 2종류가 있어. 이 의미는 곱의 법칙은 이래. 내가 치킨도 먹고 피자도 먹는 거야.
즉 치킨과 피자를 동시에 먹을 경우 또는 치킨도 함께 피자도 먹고 치킨도 먹고 피자도 먹고 치킨을 먹은 다음에 연달아 피자도 먹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 곱의 법칙이다. 이런 의미가 있으면 곱의 법칙. 즉 치킨 먹을 경우 3가지, 피자 먹을 경우 2가지에서 6 이렇게 계산한다고. 자,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의 차이점은 동시에 일어나느냐, 동시에 일어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여기가 서울이야. 서울에서 천안을 거쳐서 부산을 간대. 부산을 간대요. 자, 서울로 가는 경우 A 경우, B 경우 있고 얘 뭐 L, M, N 경우가 있대. 그죠? 그러면 얘네들은 계산해 보면 서울을 거쳐서 천안을 간 다음 가고 부산을 가야 되죠. 그래서 얘는 곱의 법칙이죠. 그래서 2 곱하기 3 해서 6입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고요. 뭐 이런 게 곱의 법칙이에요. 자, 곱의 법칙은 동시에 일어나는 셋 이상의 사건에 대해서도 성립한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다 아이스크림 있는 경우를 3가지를 더한다면 3 곱하기 2 곱하기 3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렇죠. 자, 그러면 두 사건 A,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집합을 집합 A의 원소가 각각 집합 B에 대응시키는 수소쌍의 개수가 NA와 NB일 때 서로 곱하면 그게 곱의 법칙을 나타낸대요. 즉 이거겠죠. 자, 제가 이걸 이용해서 순서쌍에 한번 구해볼게요. 첫 번째 요거 한번 해볼까요? 자, 얘가 A로 거쳐서 순서쌍 L로 갈 수 있죠. L로. A를 거쳐서 M으로 갈 수 있고 A로 거쳐서 N으로 갈 수도 있어. 그치? 그리고 B를 거쳐서 L로 갈 수 있고 B를 거쳐서 M으로 갈 수 있고 B를 거쳐서 N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이런 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순서쌍이라고 얘기하고, 자, 집합 A의 원소. 그래서 얘가 집합 A의 원소라고 생각하고 집합 B의 원소야. 그치? 그래서 얘네들의 NA의 개수는 여기서 2고 NB의 개수가 3입니다. 해서 이것처럼 2 곱하기 3은 6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이 얘기는 이 얘기죠. 곱의 법칙. 간단한 얘기니까 이해하고 넘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념 체크 3번. 영희는 7종류의 소설책과 5종류의 만화책이 있는데 영희가 소설책 1권, 만화책 1종류를 빌린대요. 그죠? 그러면 영아, 자, 소설책 1종류 빌리는 경우 몇 가지? 7가지. 자, 만화책 빌리는 경우 몇 가지? 5가지. 그래서 5, 7, 35.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게 곱의 법칙. 자, 넘어가서 서로 다른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질 때 A 주사위는 홀수의 눈이 나온답니다. 자, 홀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 A가 몇일까요? 1, 3, 5. 자, B 주사위에서 소수의 눈이 나온대. 2, 3, 5. 그래서 얘네들의 개수를 NA 곱하기 NB 하면 된다고. 그래서 3 곱하기 3, 그래서 몇이야? 9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간단히 계산하시고 넘어가서 이젠 중요한 순열부터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R개를 나열하는 거야. 좀 이따 배우겠지만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여기까지가 조합이야. 조합이고 이제 R개 선택하는 걸 나열하는 거야. 그것을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순열이라고 얘기하고 순열의 기호는 이렇게 M, P, R 이렇게 나타내.
P는 무슨 뜻이냐면 MPR인데 순열의 영어의 뜻이 permutation이래요. 그 순열의 뜻 P를 따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이 N은 서로 다른 N개의 개수고 R은 택하는 것의 개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A, B, C, D가 있어요. A, B, C, D, E까지 할까요? 이 중에서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는 순열을 구하래. 그러면 얘네들은 선택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나열까지 생각해야 돼. 야, 선택해. 1, 2, 3. 선택해서 나열할 거야. 첫 번째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경우는 5가지 있을 수 있겠죠? 하나 뽑혔어요. 하나 뽑혔으니 두 번째 자리에는 4개가 나올 수 있어요. 세 번째는 3개가 나올 수 있다고요. 그래서 얘를 기호로 나타내면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몇 개? 3개를 선택해서 나열하시오. 이겁니다. 순열이. 다시 8, P, 3 구하고 싶어요? 8, 7, 6 이렇게 8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3개를 쓰면 된다는 얘기지. 예를 들어 다시 10P, 4, 10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몇 개? 4개를 쓰면 된다는 의미야. 그래서 얘네들을 식으로 나타냈더니 다 지우고 이렇게 나타낸답니다. 이렇게 M부터 거꾸로 몇 개? R개를 씁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이렇게 N, N-1, N-에서 M-R 플러스 1까지 계산이 돼요. 자, 이게 순열이야. 이게 순열. 그러면 순열을 배울 때 이 n의 계승에 대한 개념도 알아야 돼. n의 계승이란 무슨 뜻이냐면 1부터 n까지 자연수를 차례로 곱한 것을 n의 계승이라고 나타내고 그거를 이렇게 n 느낌표 표시 있지. 읽을 때 팩토리얼이라고 읽어. 느낌표를. m 팩토리얼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m 팩토리얼이 나타내는 건 n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계산해서 몇 가지 1까지 곱하는 거야. 예를 들어 5 팩토리얼이다. 또는 5의 계승이다 라고 하면 5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이렇게 1까지 쫙 곱하면 돼. 즉 1에서부터 5까지 싹 다 곱하면 되는 거지. 7 팩토리얼이다.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n 팩토리얼을 이용한 순열의 수를 보면 자, n개 중에서 n개를 선택했대요. 그러면 이거죠. n개 중에서 한 n개 선택했어? n-1이야? n-2이야? n개 중에서 n개를 선택해서 나열하는 거야? 쭉 해서 계산했더니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네. 얘는. 그죠? 그래서 n 팩토리얼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오케이. 그죠? n 팩토리얼. 그리고 n개 중에서 0개를 선택한대. 야, n개 중에서 0개 선택하는 경우 딱 한 가지 경우뿐이 없는 거죠. n개 중에서 0개를 선택해서 나열하는 경우는 한 가지 경우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0 팩토리얼, 0 팩토리얼은 1이라고 약속을 했답니다. 그러면 요 공식이 이렇게 나와 있네. 이렇게 나와 있네. 자, 요거를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어떻게 해드리냐. 자, 다 지우고 해드리겠습니다. 자, MPR의 의미가 M부터 거꾸로 곱해. 뭐까지 곱했죠? N-R에 플러스 1까지 곱한 게 얘였어. 그죠? 그러면 얘네들 이제 n의 계승을 이용해서 얘를 표현하고 싶은 거야. 자, n의 계승을 표현하기 위해서 얘 했더니 n-r 곱하기 m-r의 마이너스 1 곱하기 쭉 해서 어디까지? 3 곱하기 2 곱하기 1까지 계산한 거야.
그러면 원래 없던 식에다 곱했으니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얘를 다시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지. 다시 나눠주면 원래 식과 요 식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얘가 지워지니. 그래서 봤더니 위에가 뭔 거야? n부터 거꾸로 1까지 곱했네요. n 팩토리얼이네요. 얘는 n-1부터 거꾸로 1까지 곱했네요. n-r의 팩토리얼이네요. 이렇게 계산이 된다고. 응?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얘는 0에서 n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봐봐. 얘도 이 공식에서 얘도 이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어. 첫 번째 1번을 보니까. 1번을 이렇게 보니까 뭐예요? npn? 자, 이거 외워. 뭐야? n-n의 팩토리얼이 n 팩토리얼이야. 와, 0 팩토리얼이네. n 팩토리얼이야. 0 팩토리얼은 뭐라고 정했다고? 1이라고 정했어. 그래서 n 팩토리얼이야. 두 번째, np형도 봐. np형. 자, n-1의 0의 팩토리얼에 n 팩토리얼이야. 계산했더니 n 팩토리얼에 n 팩토리얼이야. 즉 1. 이렇게 됐다고. 자, 우리는 이 npr 이 공식을 외워 주십니다. 그리고 r은 0에서부터 n까지 가능하지요. 응? 0에서 n까지 다 가능해요. 자, 우리는 다시 한번 보면 뭐라고?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나열하는 거야. 나열하는 거야. 선택해서 요 택하는 데까지 뭐였다고? 조합. 응? 그죠? 자, 그리고 나열하는 것까지 생각하는 게 순열이었다. 자, 다시 넘어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개념 체크 1번. 이게 뭐야? 8부터 거꾸로 1. 8이네. 다른 색깔로 할게요. 얘는 뭐예요? 4부터 거꾸로 2개 쓰세요. 4, 3, 12. 이거죠. 얘는 7부터 거꾸로 쓰세요. 6 곱하기 5. 뭐 계산하면 6, 42. 5, 6에 30. 37에 21. 210. 뭐 이렇게 되겠네. 뭐 계산은 너희들이 단순 계산이니까 너희들이 하세요. 자, 넘어가서 10명으로 구성된 모둠에서 3명을 뽑아 모든 과제를 발표하는 순서를 정한답니다. 얘를 뽑아서 순서를 정해. 순서를 정한다는 건 얘는 순열이지. 뽑은 다음에 나열까지 해야 되니. 그래서 10명 중에서 몇 명을 뽑는다고? 10. 그래서 10 곱하기 몇이야? 9 곱하기 8, 8, 9, 72, 720까지 이렇게 되겠네요. 720까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셨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조합을 할 거야.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조합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n개에서 몇 개를 뽑아 r개를 택하는 것을 조합이라고 했어요. 응? 그래서 얘네들은 순서를 생각하지 않아요. 아까 순열은 순서를 생각했었죠? 얘는 순서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것을 조합이라고 하는데 이 조합의 수를 이렇게 나누는데 NCR. 조합이 영어로 컨비네이션이거든. 그래서 그 컨비네이션의 약자 C를 따서 NCR이라고 나타냅니다. 즉 N은 서로 다른 것의 개수고 R은 택하는 것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의미를 잠깐 볼게요. 자, 이걸 하기 전에 잠깐 여기 봅시다. 자, 순열하고 조합이 이렇게 돼 있었어. 순열이 뭐였다고? 순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선택하여 나열하는 거야. 그치? 선택. 자, 그러면 내가 아까 뭐라고? 얘는 NPR이었는데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선택한대. 택한대. 이게 뭐라고? 조합. NCR이었다고. 그죠? 기호로? 그런데 나열에 몇 개를 선택해서
알게를 나열해. 야, 3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개야?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지. 3팩토리알. 4를 나열하는 경우도 4, 3, 2, 1, 4팩토리알이지. 그래서 알게를 선택해서 나열했으니까 R팩토리알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아, 순열은 NPR은 NCR 곱하기 R 팩토리알과 같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for example로 하나 예를 들면 이래. 만약에 A 다른 색깔로 할까요? A, B, C, D, E 5개가 있어. 이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나열하는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배웠다고? 4P, 아니죠. 5개죠. 5P죠. 5P. 2개를 나열해서 5P2를 하고 싶어. 그래서 얘를 나열하는 걸 봤더니 AB, BA, 뭐 AC, CA, 뭐 AD, DA, 뭐 기타 등등 쭉 가서 몇 개가 나와? 20가지가 나오겠지. 그러면 얘네들은 나열, 순열하는 건 얘랑은 다른 경우지. 얘랑 다른 경우. 얘랑 다른 경우, 얘랑 다른 경우야. 나열했기 때문에. 근데 조합은 뭐야? 뽑기만 한 거잖아. 나열은 생각 안 한 거잖아. 그죠? 그래서 A, B, B, A는 같은 경우라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왜 뽑기? A 뽑고 B 뽑고 A 뽑고 C 뽑고 A 뽑고 D 뽑고 이거는 같은 경우라고. 나열을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OC, E는 뭘 해줘? 같으려면 다시 한번 뭘로 나눠줘? 2팩으로 나눠줘야 같은 거라고. 그죠? 다시 3개 한번 해볼래요? 3개 5P3이야. 같으려면 얘가 뽑는 게 AP, ABC, AC, B, BAC, BCA, CAB, CBA 이 6가지가 다 다른 경우지. 순열로 생각하면 위치가 다 틀리니까, 배열이 틀리니까. 그런데 조합해서 생각하면 얘네들 6가지는 어떤 경우야? 다 똑같은 경우야. 왜? A, B, C만 뽑혔어. A, B, C만 선택했어. 그래서 같은 경우겠지. 그래서 얘가 5C, 3이 얘가 같으려면 이 3개가 나열된, 즉 3개가 나열됐다는 건 3팩토리알이라는 얘기지. 3팩토리알로 나눠주시면 같다고. 결론적으로 이거지. NPR이 NCR이면 NCR은 뭐라고? R팩분의 NPR 이렇게 된다고. 응? 자, 이렇게 된다고. 요거 외워놓으세요. 응?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무슨 뜻인지 이해 가세요? 순열은 서로 다른 N개에서 알게를 선택해서 나열하는 것까지, 조합은 서로 다른 N개에서 알게를 선택하는 것까지. 근데 계산하는 방법을 위해선 이런 것도 알아야 되니까 보자. 자, NCN은 N개 중에서 N개를 선택한데 그럼 무조건 한 가지뿐이 없는 거지. NC0이래. N개 중에서 하나도 선택하지 않는데 그럼 무조건 한 가지뿐이 없는 거지. 그래서 1이라고. 그리고 NCR을 계산했더니 이렇게 됐네. 응? 그리고 아까 하기를 NPR이 뭐라고 그랬어? 여기서 NPR이 뭐라고 했었죠? NPR은 N팩토리알에 N-R의 팩토리알이야. 그래서 NPR을 여기다 딱 넣어서 계산했더니 얘가 어떻게 된다고? R팩에 N-R의 팩토리알에 N팩토리알과 같다고. 그죠? 즉 얘네들이 같네. 이것은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응? 자, 외워 놓으셔야 돼.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NCR을 계산하는 방법을 조금만 연습을 해보면, 자, 넘어가서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8C1이래. 8개 중에서 하나 선택하는 경우는 8이야. 그지? 4C2야. 자, 여기에서 알아야 될 걸, 계산하기 편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이래.
아까 NCR이 뭐라고 했다고요? 알팩의 NPR이라고요? NPR이라고요? 요걸 이용하는 게, 그 뒤에 있는 식보다 얘를 이용하는 게 편해요. 자, 즉, NPR은 4를 거꾸로 2번, 4부터 거꾸로 2개 곱하자는 얘기지. 알팩, 2팩이야. 2를 2팩은 2 곱하기 1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2, 3은 6이야. 자, 7C4도 계산을 해보면, 좀 이따 다른 식으로도 한번 해볼 텐데, 이거 하기 전에, 이거 먼저 좀 연습 좀 더 합시다. 자, 5C2 해보면 뭐라고? 5부터, NPR이니까 5부터 거꾸로 3개, 2 곱하기 1 해서 2, 5, 10, 7C3, 7C3, 요거 한번 해보면 얘는 3 곱하기 2 곱하기 1하고 7부터 거꾸로 6 곱하기 5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고. 자, 10C4 요것도 계산하면 10부터 거꾸로 계산해. 8, 7 그리고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계산해. 자, 얘는 제가 다르게 계산할 거니까 자, 보세요. 자, NPR과 알팩 이걸 이용한다고. 오케이? 7P3이니까 7 거꾸로 쓰고 3, 팩 3, 2, 1 이런 식으로 거꾸로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말고 또 공식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다 주겠습니다. 이런 게 있대. NCR은 이런 게 있대. 얘가 무슨 뜻이냐면 NCR의 의미는 뭐예요? N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해? R개를 선택했어. 그지? 그러면 얘가 만약에 A, B, C, D, E 이런 뜻이죠. 만약에 OC1이야. OC1. 그러면 OC4 할까요? OC4. 이 중에서는 4개 중에서 몇 개 선택하자는 얘기죠? 4개를 선택하자는 얘기지. 즉 이렇게 선택되고 이렇게 선택되고 이렇게 선택되고 이렇게 선택되고 이렇게 선택되는 4가지가 있을 거야. 그런데 내가 이렇게 가렸다는 건 뭐야? 선택되지 않는 것이었지. 이렇게 가린 거 A, B, C, D, E. 그거는 이렇게도 생각해도 된다고. 선택되지 않는 것을 뽑는 경우, 즉 5개 중에서 하나를 A가 선택되지 않은 거잖아. 그래서 선택되지 않은 것을 뽑는 경우의 수와 정확히 일치한다라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OC3 계산해보면 얘도 A, B가 선택되지 않고 B, C가 선택되죠. C, D가 선택되죠. D가 선택되지 않나. 얘는 5개 중에 3개를 선택하는데 선택되지 않는 것은 2개야. 그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고. 5개 중에 선택되지 않는 거 2개를 선택하는 경우라 생각하고 된다고. 그래서 NCR은 이렇게 생각해.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했는데 이거는 NCR, R개를 선택했어요. 얘는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고 남은, 즉 선택되지 않은 N-R개를 선택하는 경우와 정확히 일치한다. 그래서 얘가 왜 필요하냐면 계산이 더 간단해. 예를 들어서 10C8 하고 싶어. 우리가 이 공식을 모른다면 아까처럼 뭐 해야 돼? 8 곱하기 7 곱하기 쭉 해서 2 곱하기 1까지 하고 10 곱하기 해서 쭉 곱해서 3까지 곱해야 되잖아. 너무 많지. 그러면 어떻게 쓴다? 얘를 쓴다고. 자, 10C 2 했더니 얘 10 곱하기 9에 2 곱하기 1, 2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간단히 나오잖아. 5, 9, 45 이렇게 간단히 나온다고. 그래서 이 공식은 계산의 편의성을 위하여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었다. 자, 두 번째 나온 공식. 자, 볼까요? 자, 야, 얘는 뭐야?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나온 파스칼의 공식인데 얘는 그냥 우선 외워 놓으세요.
외워 놓으세요. 자, 그 교재 밑에 그 증명하는 방법까지 있어. 너무 길어서 이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외워 놓는 걸로, 암기하는 걸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3번을 아직 안 구한 이유는 7C4죠. 뭐 하고 싶어? 그냥 7C3으로 구하고 싶은 거지. 7C3. 그래서 7C3을 구했더니, 여기 있네. 얘 계산해보면 되겠다. 5, 7, 35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뒤에 2 나오는 거 있지. 2 나오는 건 계산이 좀 편해. 4 곱하기 3일 거 아니야. 짝수 하나 있지? 밑에 있지? 2로 지워진다고. 그래서 2, 3은 6이야. 얘 2 지워지지? 짝수 4가 생길 거 아니야. 지워지면 5, 20. 만약에 10C야? 아까 구했지요? 야, 짝수 10하고 10 곱하기 9에 나누기 2니까 5, 9, 45. 뭐 12C, 2. 그럼 6 되겠네? 6하고 11이니까 66?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쉽게 된다고. 10C, 2 같은 건. 자, 이제 넘어서, 자, 10명으로 구성된 모둠에서 3명의 대표를 뽑는 경우의 수야. 아까 문제에서 순열에서는 3명을 뽑아서 뭐까지 했어요? 그 발표 순서까지 정했는데 얘는 그냥 뭐 하라고? 그냥 10명 중에서 3명 뽑으라고. 응? 그죠? 그래서 10 곱하기 9 곱하기 8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래서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자, 계산은 너희들이 하세요. 자, 그리고 제가 조합을 하면 조합의 뜻 하나에서 함수의 개수, 조합에서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 x1, x2가 있고, 이때 fx1은 fx2이다. 자, 얘는 무슨 함수죠? 증가 함수를 의미해. 그죠? 얘가 x1, x2일 때 fx1이 fx2입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 얘 감소함수를 의미하죠. 감소함수를 의미해요. 그래서 얘네들의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을 잠깐 보면 이렇다고. x가 만약에 1, 2, 3, 4가 있어. y가 얘가 1, 2, 3, 4, 5, 6, 7, 8 있다고 칠까요? 1부터 몇 가지 있어요? 8개가 있어요. 자, 만약에 이런 x1이 x2 때 얘가 증가함수래. 얘 1대1 함수를 의미하죠. 자, 1대1 함수를 의미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얘 1대1 함수니까 얘네들 하나씩 맞아야 되잖아. 그래서 8개 중에 내가 이렇게 얘 선택하고 얘 선택하고 얘 선택하고 얘 선택했어. 그러면 증가함수라고 한다면 1은 무조건 어디로 가야 돼? 2로 가야 돼. 2는 4로 가야 되고 3은 6으로 가야 되고 4는 8로 가야 돼. 무조건. 함수가 이런 함수가 되려면. 즉 얘가 계산한 게 8개 중에서 4개를 선택했더니 이렇게 치역을 4개를 선택했더니 가는 방향은 무조건 1개라. 그죠? 그래서 8C4와 같은 거잖아.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여기에 m개의 개수가 있고 여기 뭐 n개의 개수가 있다. 그러면 뭘로 생각할 수 있다? NCM으로 계산하면 이 증가함수든 감소함수든 다 적용이 된다고. 만약에 여기서 감소함수일 때 이런 조건이 된다면 자, 1은 반대로 1은 어디로 갔어야 돼? 1은 8로 갔어야겠지. 2는 6으로 가고 3은 4로 가고 4는 2로 가는 이렇게 되면 감소함수가 됐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치역, 함수의 개수를 구할 때 얘네들의 치역의 개수를 딱 정하면 화살표는 정해진다. 그래서 이 조합으로 이렇게 증가함수나 감소함수의 함수의 개수를 구할 수 있었다라는 것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